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당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전열과 호국영예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현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신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와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되는 교육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대형 산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울산도 대형 재난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과 원전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업과 기관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1분기가 지났습니다. 최근 울산의 설비 투자와 수출이 증가하는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에너지와 식료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가뭄과 물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무엇보다도 대형 재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재난 예방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침 점력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도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제10대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천창수 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수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김규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울산 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울산 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많은 시민들이 아낌없는 신뢰를 보여주셨고 또한 어렵게 쌓아올린 울산 교육의 변화와 발전이 중단 없이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울산 교육에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울산 교육을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인 청렴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교육복지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통합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 튼튼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며 배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지역사회와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울산 교육이 울산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물론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치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다시 더 새로운 울산 교육을 시작합니다. 울산 교육에 보내주신 신뢰와 지지를 잊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더 새로운 울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교육이 새로운 미래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과도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늘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들은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강대길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대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김기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 동구를 체류형 관광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을 비롯한 여러 조선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동구는 울산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울산 동구에는 수려한 자연 환경이 바다와 접해 있고 곳곳에 역사 문화 유적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자연을 조망하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축사길, 소나무 숲길, 소망길, 역사 누리길, 이야기길, 벚꽃 누리길, 강동 사랑길, 해파랑길 등 이름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길들이 밀집해 있고 이 길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동구에 체류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수사길은 사색과 소통의 길로서 신라 천년의 부처님 설화가 간직되어 있는 곳입니다. 은혜와 치유의 길로 알려져 있는 소나무 숲길은 소나무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묘한 바위 탐방길로 알려져 있는 소망길은 바위마다 숨겨진 전설이 깃들어 있는 길입니다. 또 매년 주전 심리 벚꽃 누리길에서는 남목 3동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남목 벚꽃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심리가 넘게 이어지는 벚꽃길이 끝나면 동쪽으로는 주전 가족 휴양지 캠핑장과 주전 어촌 체험센터가 나오고 주전 몽돌 해변을 지나 당사항과 정자항까지 이어지는 해파랑길 코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상에서부터 해파랑길 서쪽으로 8개 코스가 얽혀져 있는 강동사랑길과 연결됩니다. 울산에서는 5개의 벚꽃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오솔길을 따라 산의 정취를 느끼며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로 연결되는 곳은 유일하게 주전 심리 벚꽃 누리길이 유일합니다. 동행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울산시가 주최하는 벚꽃 축제 행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봉대산을 따라 남목 마성, 주전 봉수대, 봉오사, 망량대, 망조대로 이어지는 역사 누리길은 생생한 역사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체험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관광 자원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와 전설, 바위와 자연, 그리고 천혜의 풍광이 어우러지는 관광 자원들이 남목과 주전을 중심으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관광 자원들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채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들은 여기저기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런 곳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울산시 차원에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해로 오염되었던 태화강이 1급 정태하천으로 되살아났듯이 울산의 이미지도 이제는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정주 여건 개선에 효과가 탁월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고 교통 여건과 생활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동구를 체류형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체류하며 도보 여행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울산 동구는 대왕암 공원을 비롯하여 이미 관광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면 울산 동구는 관광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하리라 생각됩니다. 울산시가 울산 동구를 체류형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울산의 관광 산업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연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김기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새로 취임하신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 북구 양경동에서 주택 불법 정축이 무더기 신고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후주택의 고질적인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붕을 덮어 옥상 지붕을 설치한 주민들이 정축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신고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집 옥상에 올리는 지붕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붕을 덮는 것이 불법 정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시공하여 왔습니다. 사실 슬랍 옥상 지붕의 경우 구도심 주택가나 농어촌 지역에 가면 흔하게 마주하는 건축 형태입니다. 이 중 어떤 건축물이 불법인지는 건축물 대장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들은 건축물 정축 신고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2017년 2월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건축된 지 오래된 노후 건축물들로 안전한 구조가 아니거나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그냥 방치한 채 불법 건축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지붕은 경량구조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한 요즘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에서 안전할 곳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울산도 돌풍에 쉽게 휩쓸린 지붕 구조물의 낙하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포항과 경주 지역의 강력한 지진 발생은 우리 울산 시민들까지 불안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불법 정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불법 건축물 제재 강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는 등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노후주택으로 인한 주민고충을 감안해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단속과 강제 철거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불법이란 사실조차 모른 채 위협자가 된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붕 증축 공사 전 반드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는 한편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0만 울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두겸 시장님, 방제안전도시 울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오늘이라도 주민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이 새롭게 번영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는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입은 10만 8천 명, 전출은 11만 8천 명으로 인구 순유출률이 마이너스 0.9%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약 6만 명이 울산을 떠났고 그중 청년이 53%로 3만 2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의 주축이면서 울산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탈울산 행렬이 이런 추세로 지속이 된다면 도시는 활력을 잃고 지역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업 수도라 불리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넘치는 울산이지만 제조업, 생산 중심의 울산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디지털 기반으로 자라난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매력적인 직업군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판교, 하남, 광교 등 수도권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각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IT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문화, 교육, 쇼핑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중심의 제조업 산업 구조로 인해 청년 여성들이 원하는 서비스업, 문화산업과 같은 직업이 부족하다 보니 고향인 울산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울산의 여성 청년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남녀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대학 또한 청년들의 탈울산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4년제 종합대학은 한 곳에 불과하며 4차 산업을 대비해서 핵심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도 부족합니다.
울산의 한 해 고3 학생 수는 만여 명이지만 지역 내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신입생 수는 6천 명밖에 되지 않아 매년 많은 청년이 울산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청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청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청년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과감하게 손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의 우수 연구진과 기업, 청년 창업자와 함께 연계한 울산의 실리콘밸리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전문적 인큐베이터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IT 기업과 벤처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기업에게 특단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희망하는 문화 거주 공간, 쇼핑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넷째, 울산의 부족한 대학 인프라로 타 지역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합니다. 신규 대학교를 유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유치하기 힘들다면 분교를 개설하든지 학과 개편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보육특화 도시 울산이 되어야 합니다. 보육특화 도시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양육과 일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울산으로 돌아오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하나의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시정의 전 분야에 걸친 사업들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성공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의회 차원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발굴하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울산시의 과감한 청년 정책으로 젊은이들이 울산을 기반으로 멋진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꿈의 도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천미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치락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기간 준수 및 사업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승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기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언남, 삼남, 상북 두동, 두서 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성우 의원입니다. 어안번호 제189호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기간 준수 및 공사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게시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기간 준수 및 공사 재개 촉구 결의안 2010년 11월 1일 KTX 울산역이 개통된 지 벌써 12년이 지났다. 개통 당시 하루 평균 8,500여 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이 2025년 15,000명, 2019년에는 17,000여 명으로 약 2배인 95.5%까지 증가하였다. 개통 당시 유능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개통 13년째를 맞이한 현재까지 당초에 계획된 복합환승센터가 아직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롯데 측의 공사 진척도가 고작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7년이 지나면서 복합환승센터 예정지 주변 땅 시세는 200%에서 많게 400%까지 상승하였다. 총 사업비가 2,8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산가치 면에서 사업비 이상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 롯데측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확실하게 예측되었던 시점에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막대한 수익을 확보하고서도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속셈인지 두 차례나 수익성 타령하며 복합환승센터 공사를 지연시켜 2028년 완공 목표를 25년으로 늦추고 그것도 모자라 최근 롯데 측은 또다시 사업 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근의 역세권 2단계 개발 사업은 2022년에 부지 조성 공사를 마쳤고 분양도 완료된 상태지만 1단계 사업의 늑장 사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역세권 개발과 함께 추진 중인 복합특화단지와 도심 융합특구의 조성에도 악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뿐만 아니라 당초에 1단계 사업이 2018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역세권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소시민들은 복합환승센터 완공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세월을 수익 한 푼 없이 버텨내야만 했다. 2022년부터는 금리마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은 감당하지 못한 수준에 이르렀고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어 발만 동동 굴려야 하는 안타까운 지경이다. 역세권 1단계 사업의 핵심인 복합환승센터는 서울산 개발의 기폭제나 다름없다. 복합환승센터만 완공되면 개발 사업의 병목 현상은 해소되고 새로운 활력소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롯데그룹은 선대 회장의 고향 울산을 상대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 하는지 참으로 원망스럽고 개탄스럽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복합환승센터 공사를 소속히 재개하여 역세권 1단계 사업을 기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롯데는 공의로 공사를 기행하고 있는 형태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롯데는 예정된 사업 기간 내에 역세권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각 공사를 재개하라. 하나, 국가철도공단과 울사도시공사는 롯데와 협약된 사항에 따라 공사 지연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롯데의 변명에 휘둘리지 말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2023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기간 준수 및 공사 재개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승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의장님, 이성용 부의장님, 강대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4월 싱그러운 봄날 다시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먼저 민수 8기 9개월 동안 희망과 기대를 품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9,9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은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으며 멀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수한 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자동제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생활인구 수준에 걸맞는 사회 인프라를 하나하나 갖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성장과 변혁을 추구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축들을 반듯하게 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꿈의 도시 울산에 미래를 심는 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3,460원 추가 확보에 힘입어 울산시 최초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채무의 조기 상황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하천 정비와 도로 건설 및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차세대 2차 전지 선도도시 기반 구축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편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경금액은 4,463억 원입니다. 지금부터 위대한 울산을 향한 큰 걸음으로 되어갈 수 있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강화에 8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상황에 500원, 구울주군 청사 잔여부지 대금 선납에 138억, 산재병원 잔여부지 대금에 1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채 차입금 규모를 민선 7기 말 3,300억 원에서 1,749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활력을 위해 1,0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4억 원, 도로 개설 및 도로 확장에 179억 원, 전년주택 건립과 도시재생 사업에 5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과 SOC 사업 투자로 울산 기업들을 유치하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 전략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5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2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37억, 전기차 2차전지 부품 실정화센터 구축에 38억, 국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팍부 골프장을 만드는 데 39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류산업을 첨단화시키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울산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도시를 위해 3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힘남로 피해 복구비 지원에 132억, 국가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에 15억, 울산 국가산단 완충재료시설 설치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있는 문화 관광도시를 위한 정책에 2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27억, 해양 레저관광 거점사업 추진에 12억,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에 1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볼거리가 넘쳐나는 전국 제1의 꿀잼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함을 나누는 정책에 7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조성에 13억, 취약시설 난방비 지역에 7억 원, 울산 사랑 상품권 발행에 3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생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경제 현장과 꼭 필요한 민생 지원 사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도 시민을 위한 과감한 정책으로 정의 넘치는 울산, 위대한 울산을 향한 희망찬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꿈의 도시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울산이 더욱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